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부박 이병원 교수님의 시사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5일이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주간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보통 이제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9,400여 가구의 아파트 표본을 조사해서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자료를 제가 토요일 날 취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최근 2월 초에는요, 전국 부동산 매매 가격이 약 0.09%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0.08% 상승을 기록해서 완만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매수세 전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서울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급 절벽과 양극화의 심화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죠.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1만 호 수준으로 예년 평균 대비 약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를 동시에 지지하는 강력한 하방 경직적 요인이 됩니다. 또 금리가 이제 인하 기조가 이제 가시화되면은 이 자산 재편 수요가 늘겠죠. 또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등 그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부터 이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5대 권역별로 한번 나눠보면은 먼저 도심권의 종로구와 중구, 용산은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죠. 국제 업무지구 있죠. 그거와 용산 국가공원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전체 미래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도심권 오피스 공식률이 낮아지면서 배후 주거지 수요도 탄탄합니다. 그 다음 동남권을 보면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여기에는 초고가 시장의 독주 및 신고가가 갱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징을 보면은 강남, 서초를 중심으로 한 1%대의 극저 공실률과 신축 공급 희소성이 맞물려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의 안전자산 인식이 강해서 가격 방어력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 마포, 서대문, 은평, 서부권을 보면요, 전망은 실수요 중심의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부권의 특징은요,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마용성의 한 축인 이 마포를 중심으로 직주 근접 수요가 꾸준합니다. 특히 신축 대단지 위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서남권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등을 보면요, 재건축 및 개발 호재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 서남권의 특징은요, 여의도의 금융중심지 재편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됩니다. 목동과 여의도의 재건축 속도에 따라서 권역 전체의 가격 변동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 동부권 노원, 도봉, 강서, 성동,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노도강은 상대적 완만한 회복 및 지역 내 양극화가 될 전망입니다.
이 특징을 보면은요, 성동구는 강남에 준하는 상승세를 보이지만은 외곽 지역인 노도강 지역은 대출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서울 평균 대비 상승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GTX-C 노선 등 이 교통 호재 인근 단지는 회복세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요, 과거처럼 모든 지역이 동시에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입지별 디커플링, 탈동조화라 그러죠. 입지별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략을 짤 때 좀 고려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품을 많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9일이 지나면 5월 10일부터 이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우량 매물은 포털에 나오기 전에 현장에서 소화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입주 물량이 금년과 내년에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비핵심지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지로 진입하려는 갈아타기 수요가 시장의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의 아파트가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보면요,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동향을 바탕으로 권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권역은 강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0.30%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강남권보다는 중저가 역세권 선호 단지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전세 가격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수요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견고하면서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 1억 원이나 1억 5천 이하 중저가 주택이 거래 상승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수요가 꾸준하고 전세난이 지속돼서 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부 규제와 금리 흐름에 따라서 상승폭은 조정될 수가 있고요. 과열 우려가 큰 핵심 인기 지역에서는 보합 또는 제한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서울 중심으로 확산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는데요. 경기도 인천 아파트 가격도 서울과 비슷한 방향으로 오르고 또 상승폭은 서울보다 다소 낮다는 신호입니다. 또 서울 핵심권과 가까운 분당, 수지, 광교 등 인기 지역은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네요. 또 수도권은 서울의 가격 동향 영향을 받는 전이 현상이 강합니다. 또 학군, 교통,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권역 간 상승률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기와 중기 전망은 서울 접근성 좋은 주변 지역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은 보합 또는 상승폭 둔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방권역은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대전 일부 지역은 지금 하락세에 있고 세종은 상승 전환했고 충청권 다른 지역은 보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 대비 외부 수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입지 지역 경제 여건에 따라서 흐름이 크게 갈립니다.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거래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강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부 지방 대도시 인기 좋은 단지 중심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이 그렇죠. 이제 부산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다음 중기적으로 보면은 지방 전체로는 인구 일자리 등 구조적 요인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고 안정적 상승률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서울 수도권은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 압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규제 효과의 지역별 차별적 반응으로 규제 강화 이후에 서울 핵심 지역 상승폭이 일부 둔화되는 신호도 반영되고 있고요. 그러나 전체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시장 바닥 지지 요인으로 역할을 하면서 주택 수요를 지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제 시장의 마지막 매도 기회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죠. 2026년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이제 중단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1가구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의 추가 부담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에 따라서 시장 전망 및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단기적 매물이 증가될 것입니다. 3월 달부터 5월 달에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또 유예 조치를 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죠. 따라서 중과를 피하려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3월 이사철을 전후해서 매물을 대거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장군 기한에 여유가 생긴 만큼 이제 전세를 낀 매물, 즉 갭 투자 매물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갭 투자가 안 된다 그랬다가 무주택자일 경우에 지금 전세 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한 2년 정도의 그 여유를 준 거죠, 그죠? 그래서 3월 달에서 5월 사이, 5월 초니까 뭐 3, 4월이겠습니다. 그래 지금 2, 3, 4. 이거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에 매물이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 위주로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라는 혜택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선점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출 규제가 여전해서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별로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강남 상구와 용산 등 핵심 지역은 아마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 외의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비선호 단지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는 예외 없이 중과세율, 기본세율 플러스 지방세, 기본세율 플러스 20-30%에다가 지방세 10% 집어넣으면요, 많게는 82.5%까지 되죠, 그죠? 그 매도를 고민하는 중인 다주택자라면은 반드시 5월 9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수령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상 2026년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중지해서 이제 중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2, 3, 4 5월 9일이니까는 2, 3, 4 석 달 채 안 남았습니다. 요거를 무주택자분은 똘똘한 한 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니까는 요걸 이용해서 주택을 마련하시고 또 갈아타기 하실 분은 좀 어려워지겠죠. 그죠? 무주택자가 사야지 뭐 그런 전세 기간까지 기세입자 전세 기간까지 유예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갈아타는 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사 부동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자가 되고 또 기존에 있던 주택에서 좀 더 상향기로 옮겨갈 수 있는 분은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설 명절 되기 전에 집을 사라 그랬는데 이제 설 명절 이제 연휴 기간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즐겁게 설 명절 보내시고 또 이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와 판단으로 내 집을 속히 마련하고 또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